일단 문제부터 보세요.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되어 있지. 거기다 밑줄 쳐봐. 연속하는 두 짝수. 자, 니네가 이 방정식 활용 단원에서는 문자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해. 자, 연속하는 두 짝수야. 그러면 하나를 x로 놔볼까? 하나. 나머지 하나를 뭐로 줄까? x 더하기 2도 좋고 아니면 빼기 2도 좋고 그거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일단 더하기 2라고 할게. 요 정도는 설정해야 돼. 이것도 설정 못하면 이건 심각한 거야, 그지? 자, 작은 수의 4배. 자, 저렇게 놨으면 작은 수가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게 작은 수야. 왼쪽에 있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요게 큰 수고. 작은 수의 4배래. 식 그대로 써볼게. 4x야, 4x. 자, 큰 수의 3배. 큰 수의 3배면 요거 3 곱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3을 곱할게, 이렇게. 큰 수의 3배. 보다 6이 크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놨어. 예를 들어서 같아요라고 놨어. 그러면 어디다 6 더해줘야 돼? 이쪽에 더해줘야 돼? 이쪽에 더해줘야 돼? 자, 큰 수의 3배보다 6만큼 얘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니까 작은 쪽에 6을 더해줘야지 똑같아지겠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랬을 때 두 짝수를 구하셔. 자, 그럼 풀어볼까? 4x고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니? 3x고 6이고 6이고 그치?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 10이고 x는 10인데 구하는 게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죠. 뭘 구하라는 거야? 두 개를 다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x가 10이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 12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4도 써야겠지 이렇게. 답은 10이랑 14. 자, 너희가 이제 활용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냐면 식을 못 세우니까 그런 거야. 식만 세우면 사실은 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냐? 내가 이거 지금 할 때 하나하나씩 다 봤지. 뭐 큰 수의 4배, 뭐 작은 수의 몇 배고 어디다 6을 더해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보면서 식을 하나씩 세워가면 못 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식을 세워봐야 돼. 알겠니? 식 안 세워보고 연습 안 해보고 자꾸 어렵다고 그냥 별표만 치면 안 늘어 이거.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민주와 오빠의 나이의 합은 33살이고 나이 차는 5살이다. 현재 오빠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내가 구할 거는 오빠의 나이야. 그러면 또 x를 놔야겠지. 누구를 x로 놓는 게 편할까? 민주를 x로 놓는 게 편할까? 오빠를 x로 놓는 게 편할까? 당연히 오빠를 x로 주는 게 낫겠지. 당연히. 그쵸? 왜냐하면 오빠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나이 차가 5살이래. 자, 당연히 민주가 나이가 어리겠어요? 아니면 많겠어요? 오빠잖아, 그치? 오빠면 나이가 더 많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거꾸로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맞았어도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합치면 33살이래. 그러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 33살이 나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1에 둘이 더하면 2x. 마이너스 5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38. 그러면 x가 얼마가 될 거냐면 19가 되겠죠, 19. 그래서 답은 5번.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기가 구하는 걸 x로 놓고 그거에 맞게 식을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식을 못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못 세울까, 이 식을? 그거야. 독해력이 안 돼서, 문해력이 안 돼서 그래. 아니 이걸 보고서 얘를 x로 놓고 x-5로 놓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세운다는 건 그 문제를 읽고서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3번. 이 3번 같은 거 보면 5줄이잖아. 얘는 이제 5줄만 돼도 안 읽어. 이거 문제를. 난 이거 못 푸는 문제 하고서 분명히 또 별표 치고 넘어간다고. 자,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대. 거기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놨잖아, 그지? 그림 예쁘게 그려져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폭이 2m인 길을 한쪽에 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폭이 xm인 길을 내었더니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 자,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는 어디겠어? 그 그림에서 어떤 색깔이겠어? 이
초록색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친 게 길을 제외한 밭의 넓이일 거 아니야, 맞니? 이게 처음 밭의 넓이의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자. 자, 여기가 14야. 이거 8이야. 길 내기 전에. 넓이 얼마야? 112. 112야. 근데 길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밭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거의 4분의 3이라는 거잖아. 4분의 3.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건 얼마야? 80. 얘가 그럼 84라는 소리네. 그쵸? 84.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내보자. 자, 길을 낼 건데 이 가로 쪽에다가는 몇 미터짜리 길을 낸대요? 가로 쪽에는? 가로 쪽. 요쪽은? 2미터짜리 낼 거고 세로 쪽에는 몇 미터 낼 거래? x만큼 낼 거래.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요거 나머지 구하려면 14에서 일단 2 빼면 돼요. 그러면 12고 8에서 x 빼야 되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8 빼기 x 이렇게 했더니 넓이가 84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할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자, 12랑 누구랑 곱해야 84가 나올까? 7을 곱해야겠지. 7을. 그러면 얘가 7이 되려면 x는 얼마면 될까요? x는 1이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m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까 천천히 읽다 보면 식 다 세울 수 있어요. 자꾸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너희가 이제 활용만 나오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활용만 나오면 이제 식을 못 세운다부터 이제 나오니까 식을 세우는 거를 내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세울 수 있는 식인 거예요. 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4번은 학생들에게 펜을 나누어 주는데 6개씩 나눠주면 4개가 남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6개씩 나눠줬어. 그리고 요 x를 뭐라 할 거냐면 학생수라고 할게요. 학생수. x명한테 6개씩 쫙 다 뿌린 거야. 그랬더니 몇 개가 남는데? 4개. 그럼 4개는 더 있는 거잖아. 남는다는 건 더 있는 거야. 내가 나눠준 거보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남으니까 얘를 이번에는 9자루씩 나눠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9개씩 줬어.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대? 11개가 어떻대요? 부족하대요. 그러면 부족한 건 이제 적게 있는 거죠. 그만큼. 이랬을 때 펜은 모두 몇 자루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펜을 딱 갖고서 펜의 개수의 변동 없이 6개씩 나눠주고 9개씩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일단 요거를 풀어서 x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거 넘기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게. 6x 빼기 9x는 마이너스 11 빼기 4,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5.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5겠죠. 5.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가 저게 아니에요. 얘는 펜의 숫자가 아니야. 내가 아까도 x를 학생수라고 놨잖아. 그쵸? 그러면 펜의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5를 갖다가 대입을 할 거야.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아. 아무 데나 대입해도 똑같은 게 나올 거야. 자, 5 한번 대입해 볼까? 얼마니? 34.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34. 그러면 어쨌든 답은 34자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있죠. 4번. 이 4번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 x로 두지 않았어요. 맞아요. 구하는 거는 지금 펜의 숫자인데 여러분들이 x로 둔 거는 뭐냐면 학생수를 x로 놨습니다. 학생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른 색깔 펜으로 학생수를 x로 놨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활용이 이제 어려워진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보통 구하는 거를 x로 뒀는데 구하지 않는 거를 다른 거를 x로 둘 때 활용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써놓을게. 우리 이렇게 뭐 증가했네, 감소했네 이런 얘기 있잖아. 이 5번은 작년에 학생수,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이라는 것이 남자 또는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또는 여자의 숫자를 x로 둔다 이렇게 쓸게.
자, 이런 유형은 구하는 게 뭐든 간에 올해를 구하라 했든 뭐 작년을 구하라 했든 어쨌든 뭘 x로 줄 거냐면 작년 걸 x로 줄 거야. 작년 거. 필기 잘 하면서 따라오고 있지? 거기 5번 문제 위쪽에다가 쭉 써놓으세요. 이제 여러분들 안 쓰면 기억 안 나요. 무조건 쓰세요. 제발. 자,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는 작년에 비해 남자는 10% 감소, 여자는 8%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했대요. 작년에 전체 학생이 820명일 때 올해의 남학생 숫자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의 남학생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 뭐를 x로 줄 거냐면 작년에 남학생을 x로 줄 거예요. 작년에 남학생 남자, 여자, 총합. 오른쪽에 자리 있죠? 오른쪽 공간에다가 요거 표 비슷하게 그려놓고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렇게 표 비슷하게 좀 그려놔보세요. 봅시다. 자, 잘 보세요. 올해의 남자를 구할 거야. 그죠? 올해의 남자. 그러면 작년의 남자를 x로 두자 했어. 여기다 x 두고 시작할게.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여자는 y로 두나요? 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문자 하나만 배웠으니까 전체 학생이 몇 명이래요? 작년 전체 학생이 몇 명이야 지금? 820명이네. 그러면 얘들아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남자가 400명이면 나머지가 다 여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820 빼기 x라고 쓸게요. 이렇게. 요건 납득되시죠? x로 놓고 820명이 전체인데 그 나머지가 여자니까 820 빼기 x.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남자는 몇 퍼센트 감소했대요? 남자는 10%가 감소했대. 자, 우리 초등학교 때 10%라고 하면 몇 분의 몇이라 했지? 100분의 10이라 했어. 100분의 10. 남자가 x명인데 100분의 10만큼 감소한 거니까 감소는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게요. 마이너스 100분의 10 곱하기 x. 자, 그러면 아직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여자도 한번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과 내 생각이 맞는지 보세요. 8%가 증가한 거죠. 자, 8%니까 몇 분의 몇이냐면 100분의 8이에요. 그렇죠? 100분의 8.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명수를 곱해줄 건데 이게 여자죠. 여자의 명수니까 곱하기 820 빼기 x를 쓸 것이고 증가했다며 증가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쓰겠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10명이 떨어졌대요. 10명은 퍼센트가 아니죠. 얘는 그냥 명수니까 이렇게 했더니 10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명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몇 퍼센트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 사람 숫자를 곱해줬죠. 이렇게 사람 숫자를. 자, 그럼 일단 이걸 풀어야 너희가 x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이쪽으로 넘길게. 자, 이 식을 보니까 쭉 한번 이 식을 구경해보세요. 이 식을 보니까 분모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얼마를 쫙 곱하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100을 쭉 한번 곱해볼게. 100을 하나 곱했어. 100을 하나 곱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만 곱하면 안 되죠. 어디다가도 곱해야 돼? 뒤에다가도 곱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해서 쓸게. 자, 마이너스 10x 더하기 8 가로 열고 82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00까지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이야. 그럼 괄호에는 곱하는 거 아니죠? 괄호 안에다 곱하면 안 되지. 그 100을 곱할 때는 각각의 항에다가 곱하면 돼. 각각의 항에. 자, 그럼 이거 이제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눈 쓰지 말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6560인가? 88에 64 6826 6560 그지? 그 다음에 빼기 8x는 마이너스 1000. 그러면 마이너스 18x가 마이너스 75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눠봐야겠지? 나눠볼까? 7560을 18로 나누면 얼마일까? 4고 70이고 36이니까 420이다. 그치? x는 42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20을 구했어. 근데 이 420은 답이 아니야. 그죠?
자, 내가 X로 뭘 뒀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할 거는 뭐냐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예요. 올해. 올해 걸 구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그 문제 상황을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남자는 몇 퍼센트만큼 뭐 증가했대요, 감소했대요? 감소 몇 프로만큼? 10%만큼. 자, 뭐 10%는 생각하기 쉽죠? 420명의 10%가 몇 명이겠어요? 10분의 1이니까 42명이지. 그만큼 감소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빼주시면 답은 378명이 되겠지. 378명. 해서 최종적으로 답은 378명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유형은 뭐를 X로 두자고? 무조건 작년 사람 거를 X로 두는 거야. 작년 사람 거. 올해 거를 X로 들고 푸는 건 없어요. 어떤 걸 구하든 간에. 아시겠죠? 자,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6번. 6번 보세요.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3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810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시오. 자, 얘는 원가를 X로 놓을게. 원가야, 원가. 자, 하나씩 붙여갈 테니까 잘 보세요. 30%의 이익을 붙였죠. 30%의 이익. 자, 여러분,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였네, 뭐 몇 퍼센트를 깎아줬네, 그런 거 뭐든 나오든 간에 일단 100분의 100을 쓰세요. 이렇게 곱하기야. 더하기 빼기 없어. 일단 곱하기야. 하고 자, 몇 프로의 이익을 붙였대요? 30%. 근데 얘들아, 이익이라는 거는 더 올리는 거야, 가격을? 아니면 더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30을 더 해줘야 될까, 빼줘야 될까? 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30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분의 100을 일단 쓰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30을 더 해주는 거야. 만약에 깎아줬다 했으면 30을 뺐겠지 내가, 그지?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이게 100분의 130이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100분의 130x니까 이게 약분하면 10분의 13x가 될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13x. 이게 뭐냐면 정가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정가를 정했다는 소리야. 위에 쓸게. 정가. 근데 안 팔렸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 다시 30%를 또 깎아줬대. 그치? 자, 그러면 정가부터 다시 쓸게. 이게 정가야. 정가에서 30%를 깎아줬대. 잘 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아. 잘 보세요. 몇 퍼센트가 나오면 일단 100분의 100을 쓰세요. 일단 100분의 100을 쓰고 더하는 거 아니야. 곱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30%를 할인했다며. 그러면 할인하면 깎아준 거야? 아니면 더 올린 거야? 깎아준 거야. 그치? 그럼 얘를 빼야 될까? 더 해야 될까? 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분의 13x 곱하기 100분의 70이죠. 그렇죠? 100분의 70. 그러면 이 0을 하나씩 지우면 이제 10분의 7이니까 얘를 해보시면 이게 100분의 91x가 나올 겁니다. 100분의 91x. 그리고 요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판매한 가격이야. 그래서 요거를 판매가라 쓸게요. 판매가.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원가에서 정가를 만들었고 정가에서 할인해서 판매가를 만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거기 보니까 이제 810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거 하나 밑줄 쳐볼까? 810원의 손해를 보았다. 밑줄 쳤나요? 밑줄 쳤어요. 자, 여기 펜이 하나 있어요. 이 펜을 내가 1,000원 주고 샀어. 근데 내가 이걸 1,500원에 팔았어. 나 얼마 이득이야, 그러면? 500원. 그거 어떻게 구했어, 500원? 팔아서. 아니, 어떻게 구했어? 1,500에서 1,000을 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내가 만드는데, 뭐 내가 이걸 만들었다 쳐보자. 이 만드는데 10,000원이 들었어. 근데 내가 이걸 30,000원에 팔았어. 나 얼마 이득이야? 2만 원. 그러면 너희가 잘 생각해봐.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들어간 돈을 뺐지. 그치? 자, 봐. 이게 내가 판 가격이야. 그죠? 이게 내가 판 가격인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내가 들어간 돈. 내가 쓴 돈을 빼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저거야. 원가야, 원가. 요거를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판매가에서 쓸게 내가 여기다 밑에.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원래는 그게 이제 이익이 나와요. 이익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500원에 팔았어. 그러면 내가 500원 이득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샀어. 근데 아무리 팔아도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손해보기 싫어서 9,000원에 다시 팔았다 쳐보자. 그럼 나는 이득이야, 이거? 손해본 거지, 그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상황에 따라서.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810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 쓸 거냐면, 는 쓰고 810을 쓰긴 쓸 건데, 손해래매, 로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줄게요, 이렇게. 손해가 아니었으면 마이너스를 안 달았겠지? 그죠? 자, 요것만 이제 풀어주면 돼요. 요것만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를 또 곱할까요? 또 100을 곱할까요? 그러면 91x 빼기 100x는 마이너스 81,0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빼면 마이너스 9x가 마이너스 81,000 요거니까 x는 9,000이 나올 거예요. 9,000. 그래서 답은 9,000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9,000원. 얘들아, 여기 지금 문제가 두 줄이잖아, 그쵸? 6번에 두 줄인데 그 두 줄을 갖고 내가 하나하나 거의 한 단어씩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기대하지 않아. 이거를 딱 듣고서 주말에 너네가 이제 갑자기 탁 생각이 막 바뀌어서 모든 문제를 막 척척척 다 풀어서 다 맞는다, 그거 기대하지 않아. 그거 안 돼. 그거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이제 주말에 숙제할 때는 선생님이 원가에서 이익을 붙일 때는 저렇게 곱하라 했어. 그 다음에 할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했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는 못 구해도 요 판매가까지는 뭐 구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안 좋아.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 6번 그냥 별표 하고서 빈칸.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뭐라도 식을 세워 보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식을 세울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이거 다시 들으시면서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거 비슷한 것도 해볼 거예요, 뒤에서.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7페이지 볼게요. 167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속시 소금물 하겠습니다. 그 167쪽에 1, 2, 3, 4, 5 다섯 문제 있죠? 이 다섯 문제 지금 10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우리 뭐 처음 온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거속시 나왔으면 내가 표 그리라 했거든. 같이 표 한번 그려보자. 거속시가 나올 때는 무조건 표 그리세요, 이렇게. 여기 거리, 속력, 시간 요래 쓰고 뭐 일단 여기까지만 그려놓읍시다. 은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한 절반은 15km, 시속 15km,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시속 10km로 가서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 있죠?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를 x라고 놓을게.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 구하는 게 이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절반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반만큼. 이 거리의 반만큼은 시속 15km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리의 나머지 반만큼은 시속 10km로 간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정보를 채워 넣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근데 쓸 때 이거 단위도 꼭 쓰세요. 킬로미터, 그다음에 시. 15라고만 쓰지 말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시인지 분인지 초인지도 중요하니까, 그죠? 됐죠? 자, 요거 이제 처음 배운 사람들 위해서 다시 알려줄게요. 거리, 속력, 시간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채웠지. 3개 중에 2개를 채웠어. 그러면 나머지 1개는 여기서 찾는 게 아니야. 나머지 1개는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쓰는 건데,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앞에도 있는데, 거리를 구하려면 잘 보세요. 거리 구하려면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가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마치 분수처럼 보이죠?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살짝 가려보면 또 분수처럼 보이지? 이렇게 속력분의 거리. 자,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시간이니까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로 해서 구하겠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얘들아, 그럼 이 가운데 요거 분의 요건 나누기 표현이죠? 나누기. 그래서 요거는 거리 나누기 속력하고 똑같아. 를 써볼게 이제. 자, 여기 이제 왼쪽부터 보세요. 왼쪽 거리 얼마? 2분의 x. 포인트를 읽어주면 돼. 속력 얼마? 15. 자, 나누려면 둘이. 나눠볼게. 2분의 x 나누기 15.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이거 곱하기로 바꾸죠. 그렇죠? 곱하기로 바꾸면 15분의 1로 바뀌니까 2분의 x 곱하기 15분의 1이니까 이게 30분의 x가 되겠죠? 여기다 채워놓을게요. 30분의 x.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똑같다.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거리 나누기 속력. 이번에는 식을 여기다 쓸까요? 2분의 x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이번엔. 그죠? 그러면 2분의 x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20분의 x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0분의 x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두 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채워놓고요. 나머지 한 줄은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표가 이제 완성이 됐죠. 요 표를 써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 귀찮더라도 거속식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이렇게 표 그려놓으세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총 얼마큼 걸렸대요? 시간이 총 1시간. 자, 그러면 해볼게. 시간을 더했더니 시간을 두 개를 더한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몇 시간 걸렸다고? 1시간이 걸린 거야. 자, 근데 잘 보세요. 단위가 지금 요 단위가 시간이야 분이야? 시간이야. 얘들아, 분이었으면 1이라 쓰면 안 되겠죠? 분이었으면 60이라 썼겠지. 근데 지금은 시간이니까 그냥 1 쓰면 돼. 1. 둘이 합쳐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얼마를 곱하면 편할까요? 60을 곱할까요? 60을 곱하면 여기는 2x, 이쪽은 3x, 여기는 60이니까 5x가 60이니까 x는 12라고 쓰시면 되겠죠. 12. 그래서 집에서부터 마트까지의 전체 거리는 12km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밑에 거 두 개도 똑같이 표 그리면서 해볼 거거든. 자, 이거 지금 다 쓴 사람들은 밑에 두 개에다가 그 표 채워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또 표 하나 그려보세요. 또 2번도 그려놓으시고 3번도 한번 그려놔 보세요. 이거 다 쓰고 그려놓으세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30분 뒤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동생은 시속 4km로 걷고 형은 자전거로 16km, 시속 16km로 동생을 따라갔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또 두 개죠. 동생하고 형. 동생부터 속력이 나와 있죠. 동생은 시속 4km, 형은 시속 16km. 이거 봐, 벌써 한 줄 채웠잖아, 그죠? 따라간다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지 구하시오. 자,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뒤야. 이걸 구하는 거야.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뒤. 그래서 요거를 x로 놓을게.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들아 동생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문제 잘 볼게. 자, 동생하고 형이 있어. 근데 동생이 먼저 지금 집을 출발한 거야. 몇 분 먼저 출발한 거야? 동생이 몇 분 먼저? 30분을 먼저 나간 거야, 그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 보세요. 시간을 봤을 때 형이 더 많이 간 거야, 아니면 동생이 더 많이 간 거야 지금? 동생이 더 많이 간 거지, 그치? 동생이 더 먼저 출발했으니까. 얼마큼? 몇 분만큼? 30분만큼이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만 했을 때 30분을 더해줘야겠다.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지금이 시간이야, 시간. 그러면 여기다 그냥 30을 더하면 안 돼.
2분의 1을 더해야지. 2분의 1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요거 이해됐어?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두 줄이 채워졌네. 그럼 나머지 한 줄은 어떻게? 공식 쓸게. 공식. 자, 우리 아까 요거 했던 요 공식 기억나죠? 거리, 속력, 시간. 지금 구해야 될 거는 거리야. 거리는 속력 시간을 곱하는 거야. 그냥 곱하면 되겠죠. 해볼게. 이게 더 쉽다. 곱하면 얼마? 그냥 16x 곱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해볼게. 4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이게 4x 플러스 2겠죠? 4x 플러스 2.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거기 보니까 둘이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만난 거면 거리가 똑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게.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16x 빼기 4x가 2니까 12x가 2고 12로 나누면 x는 6분의 1이네. 6분의 1. 선생님 왜 분수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이건 지금 시간이야 얘들아. 6분의 1 시간. 그럼 1시간이 60분이죠. 그럼 6분의 1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얘를 10분이라고 답은 10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0분. 아까랑 똑같이 풀고 있어요. 두 줄 채우고 나머지 한 줄 공식 쓰고 그거 갖고서 식 만들어가지고 답 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조금 이제 속도가 붙으면 더 빠릿빠릿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표부터 그려놓고 채우고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정확하게. 자, 2번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3번 볼게요. 3번. 자, 둘레의 길이가 600m인 트랙이 있대. 근데 민정이는 분속 80m. 그러면 민정이라 쓸게요, 여기. 민정이라 쓸 거고 속도가 나와 있죠? 분속 80m라 했으니까 이번에는 80m 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80m 분. 그 다음에 지훈이가 있네요. 지훈이는 분속 70m. 분속 70m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밑줄 쳐볼까요? 동시에 출발해서 요거 밑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밑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운동장 트랙 생각하면 서로 반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죠. 근데 이게 언제 만날까? 어떻게 해야지 만날까요? 얘 가고 얘를 이렇게 갔을 때 딱 언젠가 만났을 텐데 얘네 둘이 이제 거리 합친 게 한 바퀴가 되면 딱 만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면 그 상태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두 사람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지 구하시오. 자, 지금 구하는 게 시간이죠. 몇 분 후라 했으니까 둘 다 x 이렇게 놓겠습니다. 둘이 걸어간 시간이 다르진 않을 거야, 그지? 속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두 줄 채웠지.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어떻게 할까? 공식 씁시다. 공식. 이번엔 똑같네요. 거리니까 속력 시간 곱하면 되겠네. 간단하다. 곱하면 얼마? 80x. 곱하면 얼마? 70x. 네, 선생님 아까 이런 말 했죠. 둘이 언제 만나냐면 둘의 거리를 합쳤을 때 한 바퀴가 되면 만난다 했어요. 한 바퀴가. 자, 지금 한 바퀴가 몇 미터야? 600m죠. 한 바퀴가. 그렇죠? 그래서 600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150x가 600이니까 x는 4분 후에 만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거속시 3개 했는데 얘들아, 이 거속시 표를 그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 표 말고 그냥 문제만 봐보세요. 둘레 길이 600인 블라블라 해가지고 나와 있고 두 사람이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딱 4줄을 읽잖아? 그러면 이 4줄만 읽고서 너네가 이 식이 떠오르니? 4줄만 읽고 절대 안 될걸? 이 식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잘하는 거고 너무 잘하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떠올랐다 해서 맨날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요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도 떠오르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채워놓고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쓸 건지를 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쓰는 거야. 아시겠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두 줄 채우고 나머지 한 줄은 공식으로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 자, 아무튼 오늘 이제 RPM 풀다 보면 또 거속시 많을 텐데 그 거속시 풀 때도 이거 다 저렇게 채워가면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봅시다. 자, 이 4번, 5번은 이제 소금물 문제인데 소금물. 이 소금물에 대한 그 공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요거 두 가지 한번 복습을 좀 해보고 갑시다.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거고요. 그 다음에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소금물의 양. 근데 이 소금물이 뭐 설탕물이 될 수도 있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요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쓰든 사실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선 이 식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두 개. 다 요거 두 개 갖고 푸는 거야. 이 두 개 갖고서. 나중에 소금물의 양 구하는 식도 나와요. 소금물의 양은 굳이 의미가 없지. 소금물의 양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죠. 보통은 줄 거니까 소금물의 양. 자, 됐나요? 그럼 누구 두 개 갖고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8%의 소금물 330g 있대 얘들아. 8%의 소금물 330g.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농도 나와 있죠. 앞에 봐. 앞에 보세요. 농도 나와 있고 또 뭐가 나와 있어 지금? 330g이 뭐야 지금? 8%. 소금물이야, 소금이야 지금? 소금물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농도가 나와 있죠. 소금물의 양이 나와 있지.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뭐야 일단? 내가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그치? 그러면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볼게. 자, 요식 갖고 쓸 거야. 소금의 양은 8%라 했으니까 100분의 8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이 지금 330g이 될 거야.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요 안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겠지.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또 계산할 때 또 그냥 약분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두 개만 지워. 두 개만 지우고 8하고 33 곱해볼까? 얼마니? 264네. 264. 그러면 이게 10분의 264니까 소수점으로 따지면 이거네. 26.4g인가? 맞죠? 26.4g. 됐어? 소금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소금이.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소금을 넣을 거야 얘들아. 소금을 쳐서 12%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넣어야 될 소금이 얼마큼인지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내가 12%짜리 만들고 싶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식 한번 써볼게. 뭐 위의 식만 두 번 써도 되는데 그냥 다양하게 쓴다는 의미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들고 싶은 농도 몇 프로? 몇 프로 만들고 싶대? 문제 좀 보세요. 몇 프로 만들고 싶대? 12%. 그러면 농도 12는 이렇게 쓸게. 자, 소금물의 양부터 갑니다. 소금물의 양. 우리 소금물의 양은 아까 330g이었죠. 그렇죠? 330g. 아까 전에. 그 다음에 지금 소금의 양은 26.49 지금. 그죠? 근데 여기다가 소금을 더 넣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얼마큼 소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X를 할게. 자, 근데 너네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 내가 저렇게만 식을 쓰면 맞을까? 아니요. 뭐가 틀렸을까 내가? 뒤에 곱하기 100까지 썼다가 쳐볼게.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여기서? 소수점? 소금을 더 넣습니다. 그러면 26.4에다 Xg만큼 넣었으니까 나 저렇게만 쓸 건데 라고 하면 저건 틀린 식이거든? 밑에도 X를 더해야 되나? 밑에도 X를 더해줘야 돼요. 자, 왜냐?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제티 같은 거 탄다고 쳐봅시다. 제티를 10g을 탔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제티가 여기 10g 들어가 있다 쳐볼게. 이미. 근데 내가 더 달게 먹고 싶어서 10g을 더 넣었어.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는 변함없이 이게 20g인가요? 아니죠. 얘도 20g이 되고 얘도 몇 g? 110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를 타면 이거의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또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더하기 x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소금이 아니라 물을 탔다 쳐볼게. 물을 탔어요. 그러면 위에다 x 해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금이 아니라 물만 탔으면. 됐지? 자, 이제 이 식을 풀어줘야 돼. 자,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 이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곱하기 100이죠. 잘 보세요.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요거를 절로 넘겨줄게. 이쪽으로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0을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0, 나누기 100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얘를 지우고 나누기 100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100분의 12가 330 더하기 x 분의 26.4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만 넘겨준 거야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분수가 두 개 있죠. 이렇게 분수가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진짜 편해. 요거는 모르는 사람들 꼭 알고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분수 두 개가 같아요 라는 말이 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둘이 곱한 게 똑같아. A, D랑 B, C랑 곱한 게 똑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랑 곱한 거, 그 다음에 요거랑 곱한 게 똑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그럼 곱해 봅시다. 100이랑 얘랑 곱할게. 천천히 해볼게. 100에다 26.4 곱하면 얼마야? 2640 더하기 몇 x? 100x. 이렇게 곱한 거는 뭐랑 똑같냐면 12에다 330 곱해보세요. 얼마야? 3000 3900 3960 더하기 12x.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풀 수 있죠. 자, 이거 넘길게. 이거 넘기면 88x. 그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넘어오면 는 1320. 나눠야겠죠? 둘이 한번 나눠볼까요? 88하고 1320 나눠보세요. 그래서 x는 1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 보여도 식 두 개밖에 쓴 게 없어. 소금의 양 하나 쓴 거고 농도 하나 쓴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식 세우기가 복잡해서 그렇죠. 소수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요거 다 적었나요? 요거 지워도 될까 그러면? 요거 지우고 저거 두 개씩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마지막 거 밑에 거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었대. 둘이 섞어가지고 몇 퍼센트의 소금물 몇 그램 만들 거래? 8% 소금을 300g을 만들 겁니다. 이때 10%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소금의 양. 지금 보면 5%짜리 하나, 10%짜리 하나를 섞어서 8%짜리를 만들 거야. 그렇지? 8%짜리. 자, 보세요. 8%짜리 300g 만들 거야. 맞니? 8%짜리 300g.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건 뭐야? 내가 지금 뭐 구해야 돼 여기서? 어떤 거 구해야 돼? 문제를 봐라 얘들아. 뭘 구해야 돼? 대답 좀 하자. 무슨 소금물? 10%의 소금물. 자, 이거 xg이라 할게. 다 넋을 놓고 있어 이렇게. 자, 합쳐서 300이야. 그럼 얘 얼마야? 5%짜리 얼마야? 아까 우리 증가감소 할 때도 했잖아. 뭐 820명일 때 뭐 남자가 x면 여자가 어떻게 했었잖아. 어떻게 해야 돼? 300 빼기 x. 됐어? 이 상황 이해가? 자, 그럼 이제 소금의 양 한번 찾아볼게. 소금의 양. 이거 소금의 양 찾으려면 이렇게 하라 했어. 100분의 5 곱하기 지금 소금물이 300 빼기 x만큼 들어있어.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거 100분의 10%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x만 하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할까? 100분의
8 곱하기 300. 근데 잘 생각해봐. 컵 2개에 소금물이 있어. 2개를 합칠 거야. 그러면 소금이 어디 날아가니? 아니요. 소금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올걸? 얘네 2개 소금을 더했을 때 이거.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쵸?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소금물이 되는 것처럼 이 2개의 소금의 양을 더하면 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풀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 곱하면 될까? 또 100을 쭉 곱하면 되겠지? 자, 100 곱한 거 써볼게. 요거는 2400. 그러면 풀어주면 1500 빼기 5x 더하기 10x가 2400. 얘네 둘이 더하면 5x. 1500 넘겨주면 900. 그래서 x는 180g. 이렇게 쓰면 돼요. 180g. 답은 3번. 자, 위에 거랑 밑에 게 조금 성격이 다르죠. 밑에 거는 어떤 거냐면 컵 2개를 섞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컵 하나에다가 소금이 됐든 그냥 물이 됐든 하나에다 넣은 거예요. 하나에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 알겠죠? 근데 4번이든 5번이든 이 2개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4번이든 5번이든. 자, 됐을까요? 정리 다 했으면 요거